안녕하세요, 기현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제가 2달 전에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한 달 전에 제가 보고, 한 달이나 됐네? 하면서, 영상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한 달이 그냥 순삭했어요. 오늘은 그냥 오랜만이니까 저의 육아와 사업 근황을 얘기하려고 해요. 어떤 주제를 정하고 스크립트를 쓰고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해서 하기에는 제가 시간이 너무 없네요. 정말 아기를 낳고 나서 저의 인생이 엄청 180도 천지개벽할 정도로 바뀌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아이유의 노래 중에 이런 구절이 생각나는데요. 치열하게 일하되 틈틈이 행복도 해야 돼 라는 가사 혹시 아시나요? 치열하게 육아하되 틈틈이 행복도 해야 돼. 틈틈이 일도 해야 돼. 지금의 저의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되게 삶의 여유와 시간적 여유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육아를 하면서는 그 부분이 정말 쉽지는 않더라고요. 일단은 육아에 드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기가 요즘에 8시에 일어나서 저녁 10시에 자니까 거의 하루에 1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누군가의 케어가 필요한 건데, 그리고 이게 그렇게 뭐 아이를 그냥 맡기면 된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이제 엄마가 되고부터는 뭐 부모가 되고부터는 엄청 중요한 이 우선순위가 생기게 되잖아요. 나에게는 내가 정말 중요하지만 또 이 아기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저희 부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직업이 또 중요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엇도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잘하는 게 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게 그렇게 더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은 포기를 잘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저는 시간을 쓰는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 자신의 선택이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서 내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 시간을 조율하고, 나는 여기에는 시간을 쓸 거야, 그리고 저기에는 난 시간을 쓰지 않을 거야,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간이니까, 아기를 낳기 전에는 그 판단이 되게 쉬웠어요. 이게 나한테는 제일 중요해. 나한테는 이 여가 시간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은 여가 시간을 가지면 됐고,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면서도 막 일을 하루 종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적당히 일을 하면서 계속 사업을 해왔었는데, 이 육아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아이를 보는 시간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는 있는데, 그게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너무나도 이게 판단을 내리고 선택을 내리면서도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며칠 동안 쉬고 이제 아기를 누군가한테 맡겨서 좋은데, 근데 이게 아기한테는 괜찮을까? 왜 아기가 나를 너무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왜 나도 아기를 물론 보고 싶고, 뭐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아기를 누구한테 맡기면은 아기한테 좋지 않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다 보니까 쉽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름대로 제가 설정한 시간은, 지금은 나름대로 제 판단에 의해서 이제 육아와 일과 저의 시간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정말 가장 최선인가? 그것도 사실은 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잠자는 시간이나 뭐 이런 거를 빼고, 뭐 하루가 한 14시간, 15시간이라고 쳤을 때, 일주일을 총 100시간이라고 놓고, 육아에 드는 시간, 일에 드는 시간, 나에게 쓰는 시간, 뭐 휴식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산을 해봤는데, 대략 약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육아가 한 45% 정도 되고, 일이 한 25%, 나에게 쓴 시간이 한 25%에서 조금 더. 지금 상황은 전체적으로 꽤 만족스럽고, 요 정도면은 정말 불평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종 친구들과 놀 수도 있고 취미생활도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아기가 시댁에 맡겨졌을 때 제 시간도 보내고 조금 휴식도 취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육아 시간을 조금 더 줄이고 내 시간을 조금 더 가질까? 그리고 일을 조금 더 할까라는 생각이 이제 계속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부는 요즘 어떻게 보면 되게 육아 쪽으로나 사업 쪽으로나 되게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육아는 첫 1년이고 지금 이제 아기가 15개월이기 때문에 이제 2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첫 1, 2, 3년은 중요하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애착 형성 이런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아기들이 처음 세상을 이렇게 접하는 시기여서 이때 아이들의 그 잠재력이나
아니죠. 잠재력이 아니라 잠재의식 속에 이 세상은 아름다운 거구나. 이 세상은 되게 편안한 거구나. 좋은 거구나. 믿어도 되는구나. 이런 어떤 잠재의식이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적으로는 저희가 운영하는 캐스 영어가 지금 8년 차인데 되게 중요한 시기에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크기는 어느 정도 커졌기 때문에 사실 되게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고 저희가 책임지고 있는 직원들도 많아졌고 또 일하고 있는 원어민 선생님들도 많아졌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사업에 대해서 더 사업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take it to the next level.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좀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저희 부부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자동화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과 같은 관리 수준으로 계속 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자동화되는 부분을 점점 많이 만들어야 되고, 자동화를 하는 거는 단순히 편리하게 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실수를 좀 줄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관리할 수가 없다면은 그거를 뭔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되니까,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이 전체적인 수업들이 진행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또 직원들이나 선생님들의 만족도 때문이에요. 직원 만족도에 있어서 좀 반복적인 업무들을 줄이고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반복적인 업무보다 조금 더 자신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고 조금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일로 조금씩 변환을 해 나가야지 훨씬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밀리의 서재에서 읽고 있는 책이 영어로는 Alive at Work이라고 돼 있고, 그 회사는 나를 설레게 한다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굉장히 좋아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호기심과 탐색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새로운 거를 도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의 핵심 내용이고, 그럼 회사의 입장에서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책도 되게 도움이 되면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 뭐 한국 직원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들의 그 직업 만족도를 어떻게 해야 좀 개선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에서도 계속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이 되게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정신이 없는 느낌이기는 하지만, 저희 부부한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시기고 또 성장을 하고 배움이 좀 많은 시기이겠구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이유의 그 노래처럼 행복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도 내가 행복을 느끼는 그 선 안에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이제 육아도 마찬가지로 그러려고 노력은 해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잘 쉬고 하려고도 하고. 근데 확실히 이 육아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정말. 제가 육아 15개월 또 후기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초반에 2, 3개월은 오히려 괜찮았어요. 사람들이 막 100일의 기적이라 그래서 100일만 지나면 애기 키우기가 조금 더 나아진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100일 이후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단계마다의 나름대로의 힘듦이 있지만, 제가 100일 이전까지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육아 힘들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분은 이제 아이 2명 있는 아빠였고, 근데 제가 그때 얘기했을 때 육아 괜찮아요 라고 답했었어요.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라고 답을 했는데, 진짜 그때는 그 마음이었거든요. 왜냐면 일단 처음 아기가 생겼을 때 그 행복이 너무 크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진짜 막 아기 보는 게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덜 힘든 것도 있었고, 또 그때는 아기가 너무 작고 막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제가 막 들어도 힘들지 않고, 혼자 안 움직이니까 이렇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거나 내 할 일을 전혀 못한다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뭐 책을 본다거나 TV를 볼 수 있었는데, 오히려 얘가 조금 뭐 6개월 정도 되고부터는 계속 움직이니까 뭐 계속 넘어지려고 그러고 뭐 아무거나 주워 먹고, 진짜 그냥 계속 그 아기를 쳐다봐야 되는 시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내 일은 거의 전혀 할 수가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요. 제가 예전에는
재택근무를 하면은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언뜻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니다. 제가 해보니까 아기를 키우면서 재택근무를 하는 거는 정말 불가능하고,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사업을 하는데 직원분들이 있으니까 직원분들이 일을 하시고 제가 그거를 중간중간 체크하고 약간 요런 식으로는 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 핸드폰 보면서 체크하면서 이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막 요런 식으로는 할 수 있는데, 핸드폰으로는 할 수 있는데 그나마. 근데 그것도 요즘에 힘들어요. 왜냐면 애기가 핸드폰 보면은 자꾸 뽀로로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또 막 멀리에 치워놔야 되는 또 상황이 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네, 저의 근황은 이렇습니다. 일단 육아를 하니까 굉장히 너무 그러니까 결론을 내자면 예, 저는 육아를 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육아를 하는 것은 정말 많은, 너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기가 태어나고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을 이제 사람이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크게끔 하는 거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치 있는 일이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진짜 막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엄청 새로운 행복감과 느낌, 막 감동 이런 거를 다 선사해주고, 또 그만큼의 엄청난 노력과 힘과 막 시간이 다 들어가는 일인 것 같아요. 진짜 애기의 그 막 표정과, 그 애기는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너무 귀엽고 막 힘든 와중에도 힘들어 막 이러고 있으면서도 보면 웃음이 나긴 해요. 너무 귀여워서 하는 행동이. 선율, 엄마 어딨지? 엄마, 선율이 어딨지?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많이 못 올리고 있어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제 마음은 막 너무 굴뚝 같지만 이 유튜브를 하지는 못하고 있네요. 잘. 그래도 오늘 드디어 찍었으니까 네, 기쁩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잘 지내고 계시고요. 중간중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들 수 있기를. 바이.